끝으로 기억되는 것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넌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나 했더니 벌써 겨울 입김이 가까이에서 스쳐오는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얼마 전에는 비가 안 와서 너무 힘들다고 어떤 지역에서는 계획했던 행사들도 다 취소했다고 이런 뉴스들이 앞다투어 나오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모두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알고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구나. 대부분 우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더우면 덥다고, 반대로 추워지면 춥다고 분명한 대상도 없는데 하늘을 향해 넋두리를 해대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그런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무척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게 10월의 마지막 주간까지 다다랐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음악은 멋진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에서는 저자 데일 카네기와 그의 작품 인간 관계론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저자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는 지난 175회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지요.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낸 사람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르빌의 가난한 농장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학예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는 스피치 수업에 관심을 보였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판매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 돈을 모아 배우가 되기 위한 연기 공부를 하였지요. 그러나 배우의 길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실업자 상태를 거친 후 스피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1912년부터 YMCA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가 강의했던 당시에는 인간 관계에 관해서 참고할 만한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답니다. 데일은 오랜 연구 끝에 1936년 인간 관계론이라는 교재를 직접 만들어 출간하게 됩니다. 이후 대화광좌, 성공대화론, 자기관리론 등의 책도 출간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론 책은 1936년 출판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1,50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기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어낸 그의 강의의 특징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답니다. 물론 그의 책도 마찬가지였지요. 데일은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의 저서들의 원칙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들은 9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5회 방송에 이어 그의 작품 인간 관계론 가운데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제목이었는데요. 부제목들과 그 원칙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칙 하나,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둘,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셋,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라. 잘못을 저질렀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넷,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이것은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링컨이 생전에 했던 말이랍니다. 다섯,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소크라테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씩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나갑니다. 상대방이 몇 분 전만 해도 기를 쓰고 반대했던 어떤 결론을 상대방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스스로 수용할 때까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질문을 지적하고 싶을 때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부드러운 질문, 즉 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자. 여섯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이것이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이다. 일곱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그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그것이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여덟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아홉째,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10번째 원칙.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보다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는 것이다. 11. 쇼맨십을 발휘하시라.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12번째.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네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항목이 와 닿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항목들 가운데 9번째 항목,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그 항목과 이제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제가 요약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비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불쌍한 영혼을 가엾게 여겨라. 동정하고 이해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나니 하고 말하라. 이 세상 사람들 중 반 이상은 동정에 굶주려 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나는 작은 아씨들의 저자인 루이자 메이 엘코트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다. 나는 그녀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살면서 불멸의 저서들을 집필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는 어쩌다가 뉴햄프셔주의 콩코드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얘기하고 말았다. 뉴햄프셔라고 한 번만 말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2번씩이나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다. 곧이어 날카로운 비난 편지, 전보, 신랄한 메시지들이 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고 몇몇 사람은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자라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는 중년 부인은 나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루이자 메이 엘코트를 유기니의 식인종이라고 했어도 그 부인을 그토록 화나게 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당장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비록 지명을 잘못 말했지만 그녀는 더 큰 무례를 저질렀음을 지적해 주고 싶었다. 당장 속 시원한 내용으로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짓은 어떠한 바보라도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바보들은 대개 그렇게 한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저기를 호의로 바꿀 결심을 했다. 이것은 모험이자 일종의 게임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그녀였더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녀를 이해하기로 했고 그 후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나는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전화의 내용이다. 일전에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리하면서도 교양 있고 담담한 목소리로.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데일 카네기라고 합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한 루이자 메이 엘코트에 관한 방송 들으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녀가 뉴햄프셔의 콩코드에 살았다고 말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였죠.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카네기 씨,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분명히 저입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도 저보다 나을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간 다음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렸지만 부인께 개인적으로 다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200년 동안 명문가였죠. 그래서 전 고향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엘코트가 뉴햄프셔의 콩코드에 살았다는 방송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보다는 기분이 덜 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실수는 매사추세츠주를 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상하게 하더군요.
부인만한 위치와 교양을 갖춘 사람들 중에 방송하는 이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하면 편지를 써서 가차없는 지적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무튼 제가 한 비난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 부인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인도 사과를 하게 되었고 또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나는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만족감을 성취했는데 그것은 모욕에 대해 친절을 베풀어 얻게 되는 그런 만족감이었다. 분풀이로 그 부인에게 강으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감정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 더 큰 보람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저자 데일이 말하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하자. 세인트 루이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조리스 노리스 부인은 10대 소녀들을 가르칠 때 흔히 저질러온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주었다. 바베트의 긴 손톱이 피아노를 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처음 면담에서 저는 손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슨을 시작하지 않을까 봐 그랬기도 했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정성껏 기른 손톱을 깎게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첫 레슨이 끝난 후 저는 바베트에게 말했습니다. 바베트, 너는 손도 예쁘고 손톱도 아름답구나. 하지만 내가 피아노를 능력껏 원하는 만큼 치고 싶다면 손톱을 조금 깎지 않겠니? 더 빠르고 쉽게 칠 수 있는 자신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생각해 보렴. 바베트의 얼굴에는 거부하는 표정이 완연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말했지만 엄마 역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베트에게는 그 아름다운 손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주 바베트가 두 번째 레슨을 받으러 왔을 때 놀랍게도 손톱을 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일을 한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베트에게 영향을 끼친 어머니에게도 고맙다고 했죠.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어머, 저는 한 게 없어요. 바베트 혼자 결정한 걸요. 그 애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톱을 깎은 일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노리스 부인이 바베트에게 겁을 줬던가? 손톱이 긴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던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노리스 부인은 바베트의 손톱이 아주 예쁘고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노리스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래, 참으로 힘든 일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손톱을 깎으면 피아노를 더 쉽게 칠 수 있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데일의 다른 얘기로 들어가 보자. 이제 솔 휴로크 무용 감독의 이야기 차례이다. 솔 휴로크는 아마 미국에서 으뜸가는 무용 감독일 것이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사리아핀, 이사도라 덩컨, 파블로바 등과 같은 세계적 예술가들과 협업을 했다. 그가 개성이 강한 스타들과 접하면서 제일 먼저 터득한 교훈은 그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숄 후로크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수준 높은 관람객들을 흥분시킨 위대한 베이스 가수 피오드로 살리아핀의 감독을 3년 동안 맡았다. 가수 살리아핀은 항상 문제의 인물이었다. 그는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했다. 감독 휴로크는 저 친구는 모든 면에서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일화를 소개해보자. 노래를 부르기로 한 날의 정오경, 살리아핀의 전화가 왔다. 솔, 몸이 좋지 않아. 목구멍이 마치 굽지 않은 햄버거 같아. 오늘 밤에는 노래를 할 수 없겠는걸.
그렇다고 히로쿠 감독이 그 가수와 싸움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 흥행사는 예술가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살리아핀에게 달려가 진정한 동정심을 보였다. 가엾은 친구 안 됐구만. 물론 노래는 무리지. 당장 약속을 취소하겠네. 자네는 몇천 달러를 손해보겠지만 자네 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살리아핀은 한숨을 쉬며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겠네. 5시쯤 와서 내 상태를 좀 봐주게. 5시가 되면 히로쿠는 다시 살리아핀에게가 동정심을 표한다. 다시 약속을 취소하자고 말하면 살리아핀은 또 한숨을 쉬면서 글쎄 나중에 다시 오게. 그때쯤이면 낫겠지. 7시 30분이 되면 이 위대한 가수는 노래 부르기를 승낙하면서 히로쿠에게 무대에 올라가 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관객들에게 말해주도록 양해를 구했다. 히로쿠는 그것이 이 가수를 무대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 아더 게이츠 박사를 인용하면 그는 교육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이는 자기의 상처를 무척 보여주고 싶어하며 심지어 동정심을 받고 싶은 나머지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그 9번째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답을 찾으셨나요? 그 답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를 바란다면 즉시 실행해 보십시오. 노은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176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